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하게 될 김관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일단 주제는 이게 이제 모두 시큐리티가 가고 코로나가 온다 이런 주제인데요. 간단하게 혹시 자기 나 보안 좀 조금이라도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네, 두 분. 또 계신가요? 네, 세 분. 네 분. 네, 5분. 네, 좋습니다. 제가 주제를 아주 잘 선택하고 레벨도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즐겁게 들어주시고 제가 쭉 가면서 터미널리지 정의부터 이렇게 조금 시작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사실은 중간중간에 영어가 조금 있어요. 영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중간에 저희가 코라지하고 컨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영상이 쉐어가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넣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소개할게요. 예, 저는 김관영이라고 하고요. 우리 여기 있는 조성수 대표님이 오픈스택 커뮤니티 한국 대표님이고 저는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로메트릭이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제가 기존에 써왔던 약간 히스토리가 조금 들어가 있고요. 신호철님이 같이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호철님 혹시 들리시나요? 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신원철 님도 오픈스택 한국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쉐어 커뮤니티에도 같이 운영진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카페14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 팀장님으로 계세요. 제가 금년 6월 달에 캐나다 밴쿠버에 오픈인 서밋을 다녀왔거든요. 거기서도 우분투가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여기 보면 especially more in Korea 이렇게 했거든요. 오픈스택은 우분투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오픈컨 아시아도 참여했었거든요. 올해도 참여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이거 아직 이게 벌써 나와버리네. 지금 사실은 이걸 여기 캠핑을 몇 달 전에 예약을 해놓으셔가지고 도저히 일정을 변경하실 수가 없어서 녹화를 떠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영상을 조금 보여드린 거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따가 인사 좀 드릴게요. 네.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각자의 벤더들은 각자의 어떤 그 시큐리티 업데이트나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분투는 어떻게 캐노니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새롭게 한 걸 공유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표는 지금 보시면 왼쪽 편에 총 10년 동안 LTS, 롱텀 서포트 같은 10년 동안 제공되고 5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서브스크립션 서브 없이 제공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제공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시큐리티 업데이트, 그다음에 시큐리티 업데이트는 보통 우리 CVE에 나오는 어떤 패치들 있거든요. 보안 패치들. 그 메인터넌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버그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서포트는 뭐 리포지터리를 유지한다거나 뭔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액션들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보면 이제 라이프 해칭 얘기가 나왔는데 라이프 해칭도 뭐 일반적인 리눅스 밴드에서 다 제공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서비스 인터럽션 없이 리부팅 없이 커널 패치를 적용하는 보통 이게 금융이나 통신 사업자에서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분투에 계정을 등록만 하면 5개까지는 무조건 그 5개 머신이니 가상 머신, 피지컬 머신, PM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법규입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암호화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핍스 140이나 CC2L, 커먼 크리테리아 2AL2 암호화 규정 같은 경우가 지금 일반적으로 레귤레이션으로 법규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미국이나 북유럽, 유럽 쪽에서 많이 하는데 CIS나 그다음에 디자스틱 이거 다 이제 국방이나 이런 쪽에서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컨피그레이션 하드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중간에 우리가 이제 익스포저 되면 문제가 생길 만한 것들을 다 검사를 해줘요. 여기 보시면 USG가 이제 우분투 시큐리티 가이드라는 커맨드거든요. 커맨드를 통해서 오디트하고 그 다음에 픽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vulnerability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취약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큐리티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보안 업데이트 같은 거 그리고 실제로 SIM이라고 통합해서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게 통합해서 머신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런 OVAL 파일 같은 것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크게 써놓은 이유는 우분투가 이렇게 크리티컬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내가 패치를 내놓겠다는 어떤 의지의 얘기거든요. 이건 SLA는. 생각보다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이는 뭐 14일 되니까 일반적인 내용인데 SLA 타겟을 잘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안티 익스플로이트가 보통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프로는 아까도 서브를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프로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스트 포트 하는 유니버스 리포지터리하고 리포지터리에 베스트 포트 할 거냐 10년 동안 개런티 할 거냐 이건데요. 보통 이제 메인 리포지터리는 우분투에서 직접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리포지터리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니버스는 커뮤니티까지 확대돼서 이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연우님이 이런 표정이 난 처음 봤어요, 솔직히. 가장. 자, 와프 들어보셨다. 몇 분 안 계세요. 네. 자, 오와스프 혹시 들어보셨다. 두 분이나 됐어요. 네, 네 분. 네. 그리고 모드 시큐리티 들어보셨나요? 예. 주제 역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설명드릴게요. 잘 모르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는 웹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웹방화벽이 어디든 있다. 근데 그게 오픈소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커머셜하게 내가 사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와퍼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입니다. 그래서 HTTP 서버하고 HTTP나 HTTPS 트래픽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필터링이나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7 레벨에서 방화벽 레벨의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WASP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면 오픈 월드와이드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라서 이게 보통 이게 OWASP 탑 1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탑 10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또 추가로 좀 드리긴 하겠지만 거의 해년마다 나 가장 중요한 보안 위협은 이런 거야. 10개 정도 추가하고 알려줘.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다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통은 그래서 일반적인 보안 분야에서 OWASP 탑 10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드 시큐리티는 최초의 오픈소스 웹방화벽이고요. 그리고 CRS는 여기에 웹방화벽에 적용되는 어떤 룰셋, 패턴, 시그니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민식 배우님이 범죄의 전쟁에서 여기 나온 거죠. 이 범죄의 전쟁이 생각보다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봐도 될 정도로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코라자는 이제 오늘 발표할 메인 주제인데요. 실제로 2016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은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모드 시큐리티가 이후에 된다는 정책이 발표되고부터는 좀 더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NLS 앱 프로텍트는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웹서버의 한 50에서 60% 점유율을 제공하는 엔지닉스의 웹방화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도 이제 인터넷에 그냥 가져온 NHX들이 올라가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면 사용자가 웹서버를 접근하는데 중간에서 이거는 네트워크 베이스예요. 네트워크 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 호스트, 그러니까 웹서버에 깔릴 수도 있어요. 모드 시큐리티는 많은 부분 그냥 좀 웹서버에 깔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와스프 파편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오와스프는 되게 좀 오래된 기관이긴 하거든요. 근데 2003년부터 얘는 이제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보안이 중요한 건 니들이 이 정도는 막아줘야 돼. 이 정도는 신경 써줘. 이런 리스트예요. 보시면 마이터나 그래서 이것도 다 기관들이거든요. 마이터 그리고 PCI DSS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에 관련된 어떤 레귤레이션, 법규, 그다음에 디저스틱은 아까 얘기했고 US 거버먼트, 페더럴 거버먼트 같은 데 있고 여기 보면 보시면 2017년도에 인젝션,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 그 다음에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 5번째죠. 2021년에는 바뀌었어요.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이 너무 됐고 인젝션은 떨어졌어요. 해년마다 왜 그러냐면 이 인젝션 같은 경우는 SQL 인젝션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21년 되면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이것도 굉장히 많은 유형이에요. 크로스 사이트는 웹에 어떤 스크립트를 악성 스크립트를 씌우면서 우리가 접속하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통합되면서도 사실은 좀 낮아졌어요. 근데 첫 번째가 5번째에서 올라간 게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이거든요. 이 브로큰 액세스 컨트롤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인증을 받지 않고 다이렉트로 접속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DCB 때 패스워드 파일을 다이렉트로 접속을 해본다. 그러면 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안 막히고 그냥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클라우드가 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URL 형태로 접속 가능한 형태가 되게 많아짐에 따라 이 공격이 좀 더 많아지는 걸로 보여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와스프에서는 API 탑10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CI/CD의 어떤 리스크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보안의 유형의 어떤 것들은 발표를 한다. 그래서 오와스프는 좀 집중해서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드 시큐리티 EOL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모드 시큐리티 ORG 때 들어가면 우리는 내년 7월 달에 공식적으로 EOL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요 밑에가 이제 그 문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2002년도부터 이반 리스트라는 그 영국의 어떤 개발자가 이걸 처음 시작해서 트러스트 웨이브에 인수가 됐어요. 트러스트 웨이브가 계속 메인터넌스하고 지금까지 해오고 실제로 커머셜 서포트도 했거든요. 이제는 커머셜 서포트 공식적으로 다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2021년도에서 보니까 2004년이니까 한 3년 정도 시간이,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실제로 이제 오와스프가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와스프가 트러스트 웨이브하고 같이 아까 룰셋 나온 룰셋을 이제 개발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종료하는 것보다는 같이 우리가 이걸 좀 양수를 받아서 진행을 지금 해볼게 이렇게 이제 오퍼를 한 것 같아요. 블로그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실제로는 트러스트 웨이브가 그게 이제 대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거는 확정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또 아파치 2.0 라이센스라 웹방어벽을 개발하는 데서는 실제로 많이 활용은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임팩이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그 어떤 임팩이 있을 거냐 이제 조금 정리해 보면 여기 이제 헤드라인에 보면 괜찮을 건데 이게 여기 화면이 제가 나왔네요. 근데 얼마나 길지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이거 잘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 의미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그동안에 2018년부터도 메인터넌스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실제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정도 되고 그리고 아파치하고 IIS는 버전 2를 사용하고요. 엔진엑스는 버전 3 모드 스크립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사용이 되는데 실제로 버전 2가 버전 3로 올라가는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액티브하게 최근 한 몇 년 동안은 액티브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 정도로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또 약간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면 계속 쓸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보면 와프 엔진이 있고 룰이 있어요.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와프 엔진은 모든 스킬을 쓰고 룰은 CRS 코 룰셋 오거니제이션은 이 단체가 따로 있어요. 이 단체는
오와스프의 산하 관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룰셋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리고 또 이 룰셋을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플랫폼 자체를 크게 변화, 예를 들어서 리버스 엔진, 웹서버 엔진이 뭐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쓴다고 하면 당분간 유지될 거고, 그 다음에 웹서버, 아파치의 어떤 크리티컬 버전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당분간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워스프에서는 이런 이런 현재 상황이 오늘 액티비티가 필요하다. 실제 코라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 진행되었던 프로젝트이거든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꺼내놓고 PCB에 올려놓고 검토를 좀 해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코라자 로고는 산초인데요. 그냥 산초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산초입니다. 오와스프에서 실제로 이름도 지어놓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와스프는 스페니쉬로 스페인어로 중세 기사의 가슴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패막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와스프는 코라자는 그리고 고령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모드 시큐리티 같은 C++로 다 되어 있긴 하거든요. 무한 파브로 토드라는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그죠? 너무 완벽합니다. 네, 그죠? 제가 좀 있으면 더 귀여워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아까 두 번째 설명드린 게 엔진은 모드 시큐리티인데 이게 코라자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룰셋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고 테스트도 많이 됐다고. 이제 제가 리서치를 좀 하다 보니까 오와스프하고 이 후한 파브로 토스라는 이분은 메이너스하고 콜래버레이션에서 발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실제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코라자가 어떤 베이스로 돌아가냐, 어디겠냐, 아니 설명은 아직 다시 한번 또 드리긴 할 건데 지금 이제 캐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 이거 처음 들어봤거든요. 역시 좀 빠르신 분만 들어오시죠. 캐디가 지금은 이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이제 특화되어 있는 쪽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서버에 지금 돌아가고 나중에 이제 랩도 실제로 이쪽으로 이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 와슨 웹 서버리 엄청 얘기 많죠. 와슨 콘 지금 하더라고요. 미국에서인가? 그래서 이 와즘을 익스텐션해서 지금 적용을 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걸 랩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원이 파브 토소지 이분을 컨택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했더니 굉장히 리스폰스도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그러면 앞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되냐. 발표한 거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건 오케이인데 실제 액츄얼 보이스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엔진엑스에 대한 어떤 로드맵은 있냐 물어봤더니 엔진엑스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은 있다. 대신 지금 사람이 좀 컨트리뷰터가 없어서 진행이 조금 더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로 아파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 와즘 프록시 와즘 커넥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즘이 이제 웹서버의 다이렉트로 랭귀지를 그냥 포팅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속도 측면이나 이런 거는 다 그냥 아파치나 이런 거는 이 와즘 통해서 와즘이 제가 이게 발음이 맞나요? 와즘이라고 있나요? 이거?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워스프에서 이 코라자를 실제로 어떻게 이제 좀 더 협업을 할 거냐 이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워스프 자체로는 어떤 기관이랑 특별하게 이제 기존에 프로젝트를 따로 많이 진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코라자 앞에 아예 오와스프를 붙여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의지를 갖고 디벨롭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약간 기대가 되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입니다. 코라자 IO의 메인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다양한 피처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패스트,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레디고 성능과 어떤 성능 측면에서 매우 본인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이제 MSA 환경이나 환경이 많이 분산화되어 있잖아요. 트레이싱이나 젤피시나 이런 쪽 부분도 좀 신경을 쓰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QL이나 스케일링 쪽도 이제 지금 하겠다고 지금 있고요. 데모인데요. 데모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번 이제 호철님이 동영상 틀어드리는데 그쪽에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커하고 고랭 기반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캐리 리버스 플러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미디엄에 다 이 링크에 올라와 있는 이대로거든요. 네. 데모 한번 진행해보고요. 데모 진행하기 전에, 시간이 많이 없다, 와. 실제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진행했던 게, 이게 SQL 인젝션에 대한 부분이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 넣고 하는데 어떤 거 넣으면 그냥 한꺼번에 제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바로 플레이 한번 해보고, 네, 조금만 키울 수 있나요?
수 없어서 이 상태였습니다. 실제 그 소자의 로그 파일 사이즈는 로딩 볼 때 로딩 부분에 조사를 했어요. 클릭하는 표현했고요. 로딩 파일에는 모두 천천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했습니다. 인젝션 공개를 하는 거고요. 과거에 로그를 확인하면서 인젝션 공개를 했을 때 어떻게 로그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보시면 혼자 이 회사를 있습니다. 혼자 요즘은 제가 조지샵을 테스트 조지샵을 보겠습니다. 정리는 되어 있고요. 이 자리에 뭐가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고 밑에 보시면 인젝션 공유의 이유예요. 특별히 이제 인젝션 주말의 뒤쪽에 공장의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같이 사이트가 뭔가 있고요. 로고 확인해보면 해보자 억세스 보면 파트2 부분이고요. 스테이지 셔틀 부분에 대해서 촬영이 됐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크 인디션을 구성하고 업스를 통해서 하나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호수님 혹시 계신가요? 네. 아, 네. 아, 네. 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대 한국 사용자 그룹 이윤전 신호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돌아와서 뵐게요. 네. 야, 이건 뭐. 그렇죠? 자, 마무리 할게요. 아니, 마무리 이제. 그럼 이 장표는요, 실제로 모드 스크립트하고 파라다고 그런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드 스크립트는 베이스가 이제 예전이다 보니까, 그런 바코나 이런 게 아니고, 웹서버 엔진에, 웹서버 엔진에 따라서 이제 버전이 달라지고 했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렇고, 그다음에 코라자 같은 경우도 큰 차이는 없지만 요즘에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플러그인이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기반 같은 것도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룰셋 같은 것도 지금 보시면 보엇이나 시그네처나 그리고 도스도 그 플러그인 통해서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NGX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태생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태생이라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그다음에 CSD 100%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드카 패턴이나 그다음에 인그레스 컨트롤, NGX 인그레스 컨트롤도 많이 사용하죠. 네, 예, 상에서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상용이다 보니까 그 인텔리전스 보안은 사실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안이 뭐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매일매일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CRS나 이런 쪽들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이 정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F5 와크나 F5 어드밴스 와크의 기능들을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소스, 엔진엑스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엔진엑스 오픈소스를 서브스크립션 형태로 말 그대로 기술 지원, SLA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엔진엑스 플러스 피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 테스트인데 뭐 성능은 여기 보시면 코라자하고 보드 시큐리티하고에 대한 부분 성능이 한 40배 정도 한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의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생각보다 디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거리 하겠습니다. 모드 시큐리티 당분간 쓰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지만 대비는 하셔야 되겠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스크 코라자에 대한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활동으로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거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코라자 컨트리뷰터, 컨트리뷰터 활동 같이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저도 생각이 좀 있어서 일단 올려놨고요. 그리고 MSA나 제로트러스트, 요즘 제로트러스트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죠. 제로트러스트의 환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어디에서나 어떤 내부, 외부 상관없이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프로텍트 같은 엔젤스 프로텍트를 감안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경 카페24 클라우드에서 환경 제공해 주셔서 테스트 했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엔젤스 프로텍트 설치하고 또 해준 저 친구 있거든요. 성부 친구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동명이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너 내 동료가 되라. 이거 맞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자를 호철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그림을. 저희 링크드인 QR 코드하고 페이스북 QR 넣어놨고요. 그리고 비옵스 요즘 옵스 많이 붙이죠. 옵스 엄청 붙이죠. 자, 소주 옵스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저희 재택근무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표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